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이제부터 아파트 전세 사기를 못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못 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자, 정보 비대칭이죠. 일단 법률 금융의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전세 사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대책들이 활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실제로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시면, 자, 여러분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치는 방법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1번부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 사기부터 알아보시면 이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인 빌라 전세 사기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거 뉴스 많이 보셨죠? 뭐 1277채, 뭐 1300채, 800채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사기를 치는 건데, 이거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다가구랑 다중주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바로 사례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는 다가구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건물 면적이 총 120평대는 다가구 건물이죠. 여기 등기부 등본이랑 여기 임차 내역을 보시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2017년 2월에 5억 4천만 원에 근저당이 걸려 있어서 여기 밑으로는 전부 다 말소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임차 현황을 보시면 이 근저당보다 빨리 임차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현재 보증금 같은 경우도 7천, 6,800,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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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월세도 몇 개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랑 전입일자 이런 것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더하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만약 낙찰 금액이 뭐 5억대나 6억대 이렇게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소액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보증금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자, 이런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바로 정보 비대칭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현재 2021년에 전입한 이분은 실제로 여기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 알았겠죠. 등기부 등본 떼보면. 근데 여기 이전에 임차 등록한 이분들의 보증금 내역은 사실상 임대인이 제공해주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계약할 때 이거를 잘 요구하지도 못하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임대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계약하면 보증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이 주택 가격은 10억인데 처음에 대출 5억, 본인 돈 5억으로 이거를 매수를 합니다. 그 뒤에 여기 보이시는 이 원룸 21가구 이거를 전부 다 전세 5천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대출 5억에 본인 돈 5억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임차 보증금만 10억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집주인 같은 경우는 본인 돈 5억을 해소하고 갑자기 5.5억이라는 현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5.5억 현금이 생기면 또 어떤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채를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채를 더 세팅하면 또 5억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세팅하면 5억, 여기서 세팅하면 또 5억, 이렇게 5억, 그러니까 5억씩 계속 전부 다 세팅을 하다 보면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 보신 뭐 1200채, 뭐 800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돼서 보증금 주세요라고 하면 집주인은 줄 돈 없는데 라고 하고, 이제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 줄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근저당이랑 그다음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임차 보증금 합계를 계산해서 이게 집값보다 많이 싸다면 내가 들어가도 그래도 나름 안전한 집인 거죠. 왜냐면 경매 나가도 그 정도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여기 임차되어 있던 임차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전체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경우는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발급받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나온 정책에서 이게 커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권한 부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체납 세금이나 아니면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정책에서 말하는 거는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게 서류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을 받을 방법도 없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 제대로 잘 안 해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이거를 확인할 방안이 필요한 건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게 현장에서 실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될 게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이 근저당이 잡힌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 이상의 보증금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이상 계약한다면 전체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최소 80% 이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1번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2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확인이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임대인이 의무로 제공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쨌든 확인 가능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집값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것들은 아파트처럼 집값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추진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집값을 확인하는 거는 뭐 자가진단 안심 전세를 발표를 한다는데 이것도 나와봐야 알겠죠. 실제로 나와서 이게 활용도가 높은지는 제가 나중에 나오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사례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아파트에 한 50평 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현재 거래가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배땡땡이란 분이 2018년 12월 27일에 여기에 이사를 왔어요. 자, 이사를 왔는데 여기랑 동일한 날짜에 이 집주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근저당을 걸어버렸습니다. 근저당이 뭐냐면 은행 대출이죠.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는 이날 동시에 대출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냐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이사랑 이런 걸 다 했는데 왜 보장을 못 받냐? 라고 물으시면 이건 법적으로 대항력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이 대항력, 즉 근저당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먼저 조건은 주택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 대항력 같은 경우는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근저당 같은 경우는 언제 대항력이 생기죠? 이 근저당은 설정하는 당일에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0시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사기가 발생하는데 자, 그럼 아까 사례를 다시 보면 12월 27일에 근저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7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28일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항력이 없어서 만약 여기가 낙찰이 뭐 4억이나 5억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차익을 전부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근저당이 있다면 이거를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특약사항으로 잔금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 등본사항을 유지한다라는 걸 꼭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만약 대출이 있는데도 꼭 전세로 들어간다면 시세 파악을 잘해서 내 전세금이랑 근저당을 더한 금액이 최소 60, 70% 이하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 제가 이전에 추천드린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잔금날이 아닌 잔금날 이전에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당일에도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봅니다. 그럼 실제 돈 주는 당일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보니까 여기에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집주인한테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이거를 제대로 해명 못한다면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렸는데 여기 관련해서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지금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정책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부동산 계약할 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죠?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 개정을 해야 이게 원칙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자꾸 계약서에 넣고 특약으로 넣고 하는 거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발 법 개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법 개정은 누가 하죠? 국회의원님들이 하죠? 국회의원님들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자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는 이 협의는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봤는데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게 되면 더 심플해지죠. 왜냐면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주민센터를 가서 받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여러분들은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고 본인의 권리를 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하고 그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시는 게 좋다. 그 다음 나머지 사항으로 저리 긴급 자금 대출해주고 전세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지원해주고 전세 사기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발표를 종합해보면 이게 사실상 법 개정이 몇 개가 이루어져야 좀 완벽하게 가기 때문에 한 60점에서 70점짜리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들어가는 자금을 지금 이런 공부 하나 없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내 돈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